네, 북한 얘기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쏩니다. 실패해도 계속 쏩니다. 왜 그럴까? 북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김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좀 일본인 얘기 해볼게요. 후지모토 겐지란 요리사 결국 북한에 또 들어갔네요. 네. 네. 한 달 만에 또 들어갔죠. 네.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김정은이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저 남북 간의 군사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네. 계속 우리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조평통 시켜가지고 네. 맨날 다회하자고 내가 애걸하다시피 했는데 네. 남조선 당국자들은 나를 아예 대화를 무시하고 있다. 네. 나도 미사일 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네. 근데 내가 안 쏠라고 계속 회담하자도 미국도 쳐다보지 않지. 그래서 네. 내가 어젯밤에도 와인을 한 10병 마셨다. 네. 오늘 내가 울컥해서 새벽에 한 발 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북한 소식들이 왜 일본 매체를 통해서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매체들이 좋아서 내가 국제 균열을 깰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후지모토를 불러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후지모토 겐지라는 이제 요리사를 불러다가 요리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을 통해 자신의 전략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내고 싶다. 그렇죠. 욱하는 마음에 쏘았지 난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다. 예. 평화주의자적 면모가 일부 있음을 강조하는 말을 지난번에 내놓았는데 예. 과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쏜 것도 욱해서 쐈을까요? 아니면 욱하려고 쐈을까요? 네. 이번에 오늘 네. 아침에 새벽에 쏜 것도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졌거든요. 네, 네. 그게 한 4,000km까지 가서 한 괌까지 다다르는데요. 네. 이거를 자꾸 쏘려는 이유가 한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석사조. 예. 네. 이것이 약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갔다가 지상으로 이렇게 4,000km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것을 성공하면은 미국 본토에 이르는 첫 번째 ICBM, 네.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도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거 성공에 가깝고 두 번째는 무수단 미사일, 세 번째는 일본 열도까지 가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는 노동 미사일.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무수단 미사일이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성공하면 SLBM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시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무리가 되는 게 엔진의 추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비행 자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은 고체 연료 지난번에 3월 달에 왜 네. 분출 시험을 했습니까? 네. 고체 연료로 무리하게 액체 연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엔진 자체의 결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김정은이가 3월 15일 지시에 따라서 무리하게 발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 뭐 미디어 활동이 이제 일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무수단 실패한 것이 3번이거든요. 그렇죠. 3번이죠. 또 쏘다 또 실패했는데 네. 이러면 좀 책임 좀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책임 묻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때는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이번에는 책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왜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한 거 축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4월 28일 아침 저녁에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노동당 대회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단에 이 미사일을 총괄하는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명단이 빠졌습니다. 아하.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네. 분명한 문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만 예. 뭔가 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탐지는 분명히 되나 보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연합 감시 자산으로 네. 영상이라 그래서 손바닥 들어 사진 찍는 게 있고 네. 이 신호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통신을 보낸다든가 음성을 통신 감청을 한다든가 네. 신호를 해서 다 보고 있고 특히 이런 그 미사일 같은 거는 발사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중요 표적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이동은 24시간 상시 연계해서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패한 것, 일단 성공하면 저희가 더 긴장하게 되는데 일단 그나마 좀 좋은 소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천상 차장, 북한의 새로운 외무장관이 중국을 갔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용 이제 부위원장이죠. 네. 이제 외무상이었는데 이제 승진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마침 이제 대북 제재가 이제 시작된 지 한 90여일 됐는데 2013년에도 최룡해가 이제 북한에 가서 네.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네. 국가주석을 그때와 지금 미묘하게 닮아 있다는 점에서 네. 만약에 이제 이수용이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스위스에서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왔고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네.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갖고 왔다면 시진핑을 만날 것이고 만나게 되면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노동당 위원장으로 이번에 새로운 직위를 받았을 때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보냈고 네. 최근에 김정은이 북중 농구 경기를 관람했고 네. 또 이수용이 마침 뭐 오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날 중국에 2박 3일로 들어갔고 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북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컨셉트를 좀 찾아가려는 의도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이제 외교당국에서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싶네요. 일단 그런 해석이 분명히 가능합니다만 이 시점에 특히 뭐 앞으로 1년 내에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관점 시점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맞이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시진핑이 중국 몽유라는 꿈이 네.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려면 유엔 결의 같은 걸 준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네.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핑퐁이라 그래서 탁구 외교가 미중 관계를 트긴 했지만 네. 농구 이것이 정상회담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네. 남사군도에서의 뭐 미중 경쟁이 가속화돼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더욱 필요한다 그러면은 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기억납니다. 3년 전 최룡해가 군복입고 갔다가 시진핑이 안 만나주니까 인민복, 평상복을 갈아입어 해서 갈아입고 만났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번엔 만났을 땐 시진핑과 이수용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친서를 전달할지 저 장면인데요. 자, 저렇게 봤던 3년 전 그 후에 뭐 관계 개선 없었거든요. 자, 외교 당국, 북한 외교 당국을 책임지는 이수용의 베이징 방문 결과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